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비트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비트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진수로 변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에 관련된 거, 문자에 관련된 연산자가 있을 때 일단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비트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트 연산자의 종류에는 AND, OR, 그 다음에 비트 부정 NOT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앰퍼샌드 하나짜리, OR 수집바 하나짜리. 논리 연산자의 경우에 앰퍼샌드 두 개를 사용해서 AND 연산자가 됐었죠. 비트 논리 곱은 앰퍼샌드 하나, 비트 논리 합은 소집바 하나, 그리고 틸다로 표현하는데 비트 부정 연산자가 낫의 우리 논리 연산자에서 낫은 느낌표였죠. 근데 비트 부정 연산자에서는 틸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XOR이죠. 트루스 테이블에서 이거의 결론들을 보면 AND와 OR는 논리 연산자에서의 AND OR와 같습니다. 즉 AND의 경우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죠. 비트의 경우니까 둘 다 1이면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거죠. OR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고 둘 다 0일 때 0이 됩니다. XOR은 둘이 즉 이항이니까 비트 두 개가 모두 같으면 0이 되고 비트 두 개가 다르면 1이 됩니다. 비트 부정은 1은 0으로 0은 1로 비트를 반대로 표현하는 거고 반대가 아니고 그 1의 보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왼쪽 시프트 연산자는 왼쪽으로 비트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오른쪽으로 비트를 옮겨가는 거죠. 각각 이 연산에 한해서 0일 0일만 그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프트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곱하기 2의 효과 나누기 2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끔 AND OR 비트 연산은 마스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입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유도하는 다른 그 결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트 논리곱 연산자 앰퍼샌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 AND 7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논리 연산자에서는 참이 됐었지만 이거는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비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0을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10을 이진수로 바꾸는 걸 제가 금방 띄웠는데요. 10을 거꾸로 이렇게 2로 나눠가면 됩니다. 그러면 몫을 쓰게 되면 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로 나누게 되면 2, 1,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쓰게 되면 1010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1010 이진수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7을 이진수로 바꾸면 같은 방식으로 2로 나누어 가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적어가면 111이 되죠. 그래서 111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자리를 0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0과 7을 이진수로 바꿔서 앰퍼샌드 AND 현산을 수행하게 되면 비트끼리 자릿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둘 다 111일 때만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가 0010이 나왔는데요. 이진수로 결과가 001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0승, 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으로 표현했을 때 2의 1승 자리만 지금 1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2의 1승은 2가 되죠. 그래서 다 0을 더하고 2가 최종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은 자릿수대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10진수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2진수로는 0010, 10진수로는 2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트 논리곱의 그 트루스 테이블을 보게 되면 A and B가 1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그러한 연산이 논리곱, 비트 논리곱 연산자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10과 7을 비트 논리곱 이렇게 표현하는 연산자. 자, 그대로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데 %D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D는 디시멀이잖아요. 정수인데 10진수로 표현하는 정수 표현이죠. 따라서 결과는 앞에서 계산했듯이 2가 되겠습니다. 123과 456을 AND 하게 되면 이거는 표현이 좀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123을 2진수로 바꾸고 456을 2진수로 바꿔야 되죠. 이걸 손으로 풀기에는 꽤 자릿수가 엄청 많으니까 이거는 그 아까 풀었던 방식대로 운영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FF가 나오고 앞에 OX가 써있, 0X가 지금 0X가 써있죠. 이거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 FFFF는 전부 111로 채워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진수 한 자리는 이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6진수는 최대 숫자가 10진수로 표현하면 15죠. 0에서 15까지 16가지를 표현하는 게 16진수거든요. 그래서 모두 16가지를 표현하는데요. 16가지를 표현하려면 이 진수로는 1, 1, 1, 1이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1, 1, 1이 지금 16진수 최대 숫자잖아요. 그래서 4비트를 가지면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FFFF다 보니 전부 1, 이 진수로는 전부 1값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1, 4비트, 1, 4비트, 1, 4비트에서 전부 4, 4, 16 4비트씩끼리 지금 16비트만큼의 111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서 여기 000은 0이 되겠죠. 근데 AND는 한쪽이 0이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는 모두 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비트 논리합 연산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10이 되겠고요. 7을 2진수로 바꾸면 0111이 됩니다. 7은 8진수에서 가장 큰 수죠. 0에서 7까지 표현하는 게 8진수잖아요. 8진수는 3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진수 중에서 최고 큰 수이면서 3비트를 다 채우니까 111이 되는 거죠. 이거를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둘 다 거짓일 때만, 즉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니까 결론 다 1이 됐습니다. 자, 4비트의 전체 1을 채우는 것은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하면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는 0에서 15까지 표현하는 거니까 15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1111은 15가 됩니다. 이거를 2진수로 펼치면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1값이니까 3승은 2는 4이 8, 2는 4, 1은 2, 이걸 다 더하면 15가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프로그램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15, 7 이거는 비트 연산을 논리합을 하게 되면 10진수 15가 나온 거 앞에서 보셨고요. 자, 여기는 16진수 1111, 여기는 000입니다. 비트를 하게 되면 1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1이 되니까 이 결과값은 모두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 1, 1, 1은 어떤 숫자가 될까요? 이거를 지금 FF에 본데 1, 1,
1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10진수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F1가 4비트, F1가 4비트, F1가 4비트였잖아요. 그러면은 1이 그냥 1이 아니라 4비트 잡고 1, 4비트 잡고 1, 4비트 잡고 1 그러나요? 이거는 OR을 하게 되면 FFF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 1이고 0이 있어요. 그러면 0과 1이 통과되니까 결과는 16진수 FF가 나오는데요. 16진수 FF는 10진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6진수 FF를 계산할 때는 16에 0승, 1승, 2승, 3승이니까 16에 3승 더하기 16에 2승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수입진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베타적 논리합 XOR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예제에서 10하고 7을 이진수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 이렇게 출력이 되면 1101이 나옵니다.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3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0승은 13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13이 나왔는데 이렇게 10진수로 바꿔서 보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푸는 과정을 계산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예제를 삼는 것이고요. 이 또한 베타적 논리합을 프로그래밍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은 주로 마스크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AND, OR, 그리고 XOR 이 예제를 봤는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 변환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이 비트 연산의 용도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트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 중에 그 인트보다는 작은 단위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1바이트, 바이트 그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자 하나가 저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표현한 문자형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도 바이트, 마스크가 주어졌는데요. 바이트는 1바이트 잡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0x인 거 보니까 16진수가 되겠고요. 16진수는 1바이트면 두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바이트니까 4비트, 4비트 두 개씩. 그래서 0F 이렇게 두 자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F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X로 여기 보면 A를 X로 출력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X로 출력하고, 이렇게 계산 결과도 X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X로 출력하면 16진수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자, A가 A라는 문자인데요. 아스키 코드 값이 대문자 A는 41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41로 동작을 할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41이 아니고 여긴 지금 16진수죠. 그 아스키 코드 값 대문자에는 65일 겁니다. 그리고 소문자는 97?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16진수로 바꿨을 때가 16진수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로 주어진 것은 0F잖아요. 0F인데 앞에 있는 0은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F만 출력해서 F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랬을 때 1이 나오고 있네요.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그 A의 4일에 대해서 F를 이용해서 AND 연산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는 0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자리씩 봐봅시다. 지금 4, 1도 16진수니까 앞에 있는 4는 0과 계산이 될 거고 뒤에 있는 1이 F와 계산이 되겠죠.
F는요, 다 이진수로 표현하면 1111이잖아요. 그래서 AND를 하게 되면 AND를 하게 되면 1111은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0000은요, 무조건 0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AND 연산은 비트끼리 계산할 때 0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41 AND 그 다음에 F라고 찍혔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41 AND 0F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하고 0이 지금 대입이 되고 1하고 F가 대입이 되는데 이 4는 무조건 0이 돼버려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1은 이 뒷부분에 있는 1은 F를 통해서 그러니까 1111을 통해서 1은 그대로 걸러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라는 것은 어떤 필터처럼 어떤 도중에 어떤 값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그 값을 0으로 만들어주거나 그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인데요. 4의 1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거는 4이라는 값이 있을 때 0F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F는 이진수로 무조건 111이에요. 그래서 AND를 하게 되면 이 무조건 111은 여기가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이 상대방 위에 것이 1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 4비트 갖고 표현하면 0001이에요. 그래서 0001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F로 즉 1111을 마스크로 쓰게 되면 그 코드가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앰퍼샌드에서 그대로 1이 통과된 거고요. 자, 0을 마스크로 쓰게 되면 무조건 0을 만들어 버립니다. AND에서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결과는 0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0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리고 F는 이진수로 무조건 111이라고 보면 되는데 111은 위에 있는 숫자가 1이면 그대로 1로 가는 거고 위에 있는 숫자가 0이면 그대로 0으로 가는 걸 그렇게 통과시켜 준 걸 말하죠.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스크는 11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본을 어떤 대상이 와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크는 0이 됩니다. 이것은 AND 연산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R 연산일 때는 어떤가 볼까요? 자, OR 연산일 때는 뒷부분에 2를 깔고 있죠. 자, 0F가 지금 마스크가 되는 상황인데요. F는 11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OR 연산을 하면 F를 통하면 무조건 F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0이 되든 여기 F가 1이잖아요. F는 이진수로 다 1이기 때문에 1111이 깔려 있는 상태는 어떤 숫자가 통과해도 다 5월을 거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F로 만들어주게 돼서 이게 결과가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0은 5월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대로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0000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가 0일 때는 0이 될 거고 위에 있는 숫자가 1일 때는 1이 되겠죠. 5와 연산은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고 두 개가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를 봤을 때 AND에서의 마스크는 0은 무조건 0을 만들어줘 버리고 그리고 F는 상대방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5호 연산에서 F는 무조건 F를 만들어 버리고 5호 연산에서 0은 상대방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두 가지 6번하고 7번 라인에서 살펴본 거에 의하면 16진수로 바꿨을 때 41이 됩니다. 아스키 코드 값 A는. 그 상태에서 그 비트 연산 AND와 비트 연산 OR를 하는데 이 0F가 생략돼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F, 0F죠. 0F가 16진수가 지금 마스크로서 역할을 하는데 AND에서의 0F를 마스크를 하면 앞에는 0은 AND 할 때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F는 상대방, 즉 1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역할을 하고요.
5월을 할 때는 F 입장에서는 무조건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0으로서 마스크 0은 상대방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크에서 소문자 E에서 대문자 A를 뺐네요. 소문자 그 A에서 대문자를 빼고 이게 이제 마스크로서 역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트 A 그다음에 XOR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OR 연산이 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트로 하나씩 다 바꿔놓으면 표현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좀 어렵네요. 이걸 뒤에 쪽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마스크 16진수 0F 이거를 마스크로 쓸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마스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0F죠. 그러면 0이라는 것은 000은요. AND를 하게 되면 모두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로서의 0은 그 AND 연산에서 마스크로서의 0은 모두 0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111, 즉 F 16진수에서는 F였죠. 이것은 마스크로서 위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11은 1이 되고 그 1은 상대방이 0이면 0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1이 되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논리합의 경우에는 똑같이 마스크가 0과 1이 있습니다. 있을 때 5와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0이 1이면 다 1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이 됩니다. 아니 아래쪽에 다 111인데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5화를 하면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F를 마스크를 쓰게 되면 전부 그 F가 되는 1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논리합에서 0의 마스크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0이니까 상대방이 0일 때는 0이 나가고 상대방이 1일 때는 1이 나가는, 즉 상대방 숫자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로 마스크를 쓰느냐 000, 111 이거를 마스크로 쓸 수 있는데요. AND에서는 111을 쓰게 되면 대상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5에서 000을 쓰게 되면 대상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ND에서 111을 쓰게 되면 대상을 그대로 통과시켰고요. AND에서 000을 쓰게 되면 모두 0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5에서 000을 쓰면 그대로 통과시켰고 111을 쓰게 되면 모두 111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스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부정, 틸다는 이거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1의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의 보수를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트 부정이 되겠습니다. 1의 보수값은 우리가 실수, 이렇게 양수, 음수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의 보수는 보통 우리가 2의 보수 기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0을 두 가지, 마이너스 0, 플러스 0 이 두 가지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1 값을 더해주는 그런 값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운영하거든요. 일단 이 예제에서는 10, 100, 1000만에서 12345가 인트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인트형에 이제 틸다를 해서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냐면 틸다를 하면 1의 보수가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표현 기법이 2의 보수를 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해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덧셈을 할 때 마이너스 표현을 2의 보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의 보수는 1의 보수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1의 보수는 0은 1로 바꿔준 게 1의 보수죠. 그래서 이 논리 그 부정을 하게 되면 1의 보수가 됩니다. 거기다 1만 더하면 2의 보수가 돼서 대상이 1, 2, 3, 4, 5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2, 3, 4, 5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2345가 출력이 되네요. 쉬프트 연산은 비트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원래 비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쉬프트를 하는데
2칸씩 시프트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칸씩 시프트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릿수를 2칸씩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두 자리가 남죠? 이것은 0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0으로 채워지고 다 2칸씩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다 보면 2칸이 0으로 채워지면서 또 2칸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거는 무시하고 없어지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원래 있던 값이 한 칸을 이동하면 이 2배씩 커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2칸을 이동했으니 4배가 커지겠죠. 그래서 26 곱하기 4는 10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6을 표현하는 이진수였는데 왼쪽으로 2칸을 이동시키니 104가 된 것이죠. 한 칸 이동하면 2배, 2칸 이동하면 4배가 됩니다. 이때 2배, 4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칸을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2의 n승만큼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의 2승이니까 4니까 그래서 4가 곱해지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10입니다. 10인데 이거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 2의 1승만큼 곱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의 1승은 10 곱하기 2가 돼서 20이 출력이 돼야겠죠. 자, 이번에는 두 개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2의 2승만큼 곱해지는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의 2승은 10 곱하기 4. 그래서 40이 되는 거고요. 자, 3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2의 3승만큼 곱해지는 효과입니다. 2는 4의 8. 그래서 8승, 2의 3승만큼 곱해지니까요. 8이 곱해지면 10 곱하기 8은 80. 그래서 80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오른쪽 부분이 두 개의 비트, 즉 두 개를 이동시키면 두 개의 비트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왼쪽에 새로운 비트가 채워지겠죠? 이것도 새로운 비트는 0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는 연산자가 그 한 칸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곱해졌다면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2의 1승만큼 나눠지고 2의 2승만큼 나눠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이었죠. 근데 이거를 두 개의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의 2승만큼 나눠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2의 2승은 4인데요. 26 나누기 4. 그러면 4, 6에 24고 나머지가 나오죠. 그래서 24, 아니 4, 6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사라져 있는 비트에 있겠죠. 자,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보면 그 10, A는 10으로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1비트 이동합니다. 그러면 2의 1승만큼 나눠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10 나누기 2의 1승은 10 나누기 2가 돼서 5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비트 이동합니다. 그러면 4로 나누면 4, 2, 8에서 2가 됩니다. 몫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사라져 있는 비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2의 3승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8로 나누면 몫은 1이 나오고요. 자, 2의 4승으로 나누면 이거는 10 나누기 2의 4승이면 2는 4, 2, 8, 16인데요. 이거는 몫이 0이 되겠죠. 0. 몇몇몇이 나오니까 나머지 몫이 되고 나머지 목 빼고 소수점 이하에 뭐가 발생하거나 또는 나머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사라지는 그 비트들이 담당하는 값일 겁니다. 논리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가장 왼쪽의 빈칸을 부와 동일한 비트, 즉 양수는 0으로 음수는 1로 채우는데 논리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뾰족한 부등호 표시를 3개를 쓰는데요. 이것은 가장 오른쪽의 빈칸을 부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0으로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연산에서 0으로 채웠던 것은 여기가 0값이었기 때문에 0으로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0으로 채우는 것은 이 연산자 3개가 표시되는 연산자라는 거죠. 왼쪽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수 A에 100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정수 result i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네요. result에다가 먼저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를 냈습니다. 그러면 A는 100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100을 왼쪽으로 2의 1승만큼 시프트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A를 A 1만큼 출력할 때 지금 A 출력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 결과를 제가 다 캡처를 미처 못했나 봐요. 지금 이 출력 결과는 여기에 관련된 출력 결과네요. 그렇죠? 이거네요. 이 출력 결과를 위에가 올라가서 제가 빠졌는데 한번 유추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면서 1비트까지 하면 100 곱하기 2의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리절트는 20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답안은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오른쪽 시프트는 나눠지는 효과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한 칸을 시프트하면 100 나누기 2에서 50이 되겠고요. 자, 두 개를 시프트하면 2의 2승만큼 나눠지니까 4로 나누어지는 효과. 그 다음에 30비트 하면 2의 3승만큼 나눠지는 효과니까 2는 사이 8, 그래서 100 나누기 8에서 몫이 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산 결과 캡처해서 PDF 파일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자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산술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까지 살펴봤는데요. 비트 연산자는 최종 마스크로서의 쓰려고 연산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괄호입니다. 그리고 다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은데요. 그럼 다낭 연산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낭 연산자에서 갑자기 플러스가 등장해서 이게 뭐야 하시는데 이 플러스는 덧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수 양수를 표현해주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빼기 기호도 뺄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수를 표현해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감소 연산자 여기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여서 보이죠. 그 다음에 틸다는 비트 논리 부정이죠. 그 다음에 느낌표는 이거는 논리 연산자에서 not입니다. 그리고 타입이라고 써 있는 것은 캐스트 연산자죠. 이 안에 플로트를 쓰면서 실수로 바꿔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낭 연산자가 돼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것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 중에서도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러면 이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가 같은 문장에 존재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위가 같을 경우 진행 방향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그 수식이 결합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때는 정말 덧셈 뺄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 시프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동등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에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 같냐 다르냐가 같이 있을 때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다, 작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중에서는 비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 AND, 비트 XOR, 비트 O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ND, OR, NOT 이렇게 우리 그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으로 외웠는데요. 이 비트 연산자는 AND, XOR, OR입니다.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입니다. 그리고 조건 사망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하고 땡땡이란 것은 우리가 사망 연산자라고 해서 if문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연산자입니다. 조건과 참일대 값, 거짓일대 값이 한 문장에 다 표현되는 연산자인데요. 그 사망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그 다음엔 대입 연산자. 자, 계산을 다 수행한 후에 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할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한 후에 왼쪽의 변수에 저장시켜 주는 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 대입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퀄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러한 대입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같을 경우에 진행 방향이라는 것에 존재를 하고 있네요. 대입이 여러 개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A에 이퀄 B를 대입하고 또 여기에 C를 대입하고 이런 경우에는 같은 우선순위가 여러 개 존재하는 셈이 되죠.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했지만 이거는 다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덧셈 뺄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이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C를 B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대입된 결과를 A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자바의 연산자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어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